안녕하세요.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 변영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론브로커 브라이언님을 모시고요. 처음 주택을 대출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팁들을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트우드에서 모기지 브로커로 일을 하고 있는 브라이언 킴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진행하기 전에 제가 광고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시드니 부동산 아카데미에서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일자는 6월 21일, 6월 22일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브로셔 보고 참고하시고 대신에 좌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시기 전에 꼭 전화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이제 집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대출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일단 먼저는 대출이 보통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은 퍼스트 홈 바이어라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대출 진행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를 이 정도 선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로 이제 사실은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될 텐데 론 인터뷰를 거치셔야 돼요. 이제 상담이죠. 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걸 시작하는 것이 이제 전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 다음의 순서는 고객분들이 굳이 모르고 계시더라도 하나하나 진행을 저희가 시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론 인터뷰를 통해서 그 손님분의 상황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난 뒤에 이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를 레코멘드를 해드리는 부분이나 이제 같이 이제 상의를 거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가승인 프리어프루브를 받는 과정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론 어플리케이션은 이 단계부터 준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 심사가 프리어프루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프리어프루브를 이제 진행을 한다. 가승인을 받는다는 부분은 거의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는 것을 전제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프리어프루브를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가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손님분께서는 실제로 버짓에 맞추어서 구매를 하시는 과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끝난 이후에는 일반적으로 쿨링오프가 주어지는데 그 기간에 쿨링오프 기간 동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포멀 어프로벌 단계로 들어가서 최종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틀먼트까지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처음에 이제 론 인터뷰 받을 때 경제 상황이나 뭐 등등에 맞춰서 그렇죠.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브로커님이 다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그렇죠. 이 단계에서 이제 그 고객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요. 뭐 직장인 같은 경우 집 대출을 받을 때 프리 어프로브 받으려면 준비하는 서류를 내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준비 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 서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 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서류 자체가 크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ID 다큐멘트, 그다음에 이제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그다음에 현재 뭐 부채나 뭐 그 라이애빌리티라고 하죠. 부채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을 증빙해 줄 수 있는 간단한 서류들, 주로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죠. 스테이트먼트요. 여기 제가 지금 언급드린 것 외에 다른 서류들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이 정도 서류가 제일 기본적인 서류가 되고요. 그다음 인컴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서류가 될 텐데 인컴 서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직장인이라 하더라도 고객분들의 그 어떤 고용 형태나 상황에 맞게 조금씩 달라지는 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정말 개개인 상황에 따라서 준비하는 서류가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으나 달라집니다. 이 경우는 직장인 경우니까 보통 기본적으로는 페이슬립이나 뭐 인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기본적으로는 가장 최근 페이슬립 2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분들은 페이슬립 2장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직업의 특성상 다른 부분들이 증빙이 필요할 때는 그에 따른 이제 서류들이 그 은행 팔로시에 맞춰서 준비를 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는요, 새로운 직장에 일을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 뭐 어느 기간 이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나요? 자, 이 부분은 은행 팔로시하고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가장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풀타임이나 파트타임으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신 분들은
일을 시작하는 즉시 론을 받으실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심지어는 아직 입사가 안 된 상태에서 employment contract, 고용 계약서만 가지고도 프리어프루벌 단계로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풀타임이나 파타임이 네.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고용이 이루어진 관계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캐주얼인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고객분들께서 네.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여기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 캐주얼인 상태에서는 론을 못 받는다고 어딘가에서 들으시고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들어봤습니다. 네.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캐주얼도 충분히 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주얼로 일하시는 분도. 보통은 캐주얼은 입사를 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나야 된다고 언급을 하고 있지만 네. 예, 일부 은행에서는 실제로 6개월이 안 되더라도 네. 예, 론을 받을 수 있는 네. 팔러시가 존재를 합니다. 네. 은행마다 좀 다른 차이가 그렇죠. 있군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인터뷰 상에서 예,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정말 부분이 처음 되는 인터뷰가 거죠. 되게 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직장인 같은 경우 이제 처음 대출을 받는다. 그럼 미리 뭐 준비를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미리 조심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뭐 사항들이 있을까요? 네, 대출을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미리 해야 된다는 부분들은 너무 이제 좀 광범위한 질문이 사실은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잘 받는다는 의미가 어떻게 셀리님께서는 제가 말한 잘 받기 위한 거는 대출 금액을 어떻게든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렇죠. 거. 요즘 어쨌든 퍼스트 홈 바이어로서 첫 주택 구입자로서 집을 구매를 하시는 경우에 대부분의 이슈는 조금이라도 론을 더 많이 받는 네. 경우를 고려를 하시게 되더라고요, 선생님들께서. 예. 그래서 잘 받는다는 의미는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냥 론 금액을 어떻게든 조금 더 높여서 예, 가능한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론을 많이 받는 경우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번에도 저희가 뭐 간단하게 얘기를 나눈 것처럼 예, 간혹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크레딧 카드, 카론 이런 게 항상 손님분들이 늘 가지고 계시는 라이어빌리티 중에 하나인데 네, 맞아요. 이런 거를 단순하게 크레딧 카드가 있으면 론이 안 되는 상황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정말 계세요. 카론이 있으면 또 론이 힘들다,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예, 크레딧 카드와 카론이 있는 경우에 론 금액을 이제 잠식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과도하게 특히 크레딧 카드 같은 경우는 쓰지도 않는 과도한 크레딧 카드 리밋을 네.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네. 예, 불필요하게 론 금액을 낮춰버리는 예, 그런 이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그러면 많아요. 크레딧 카드 쓰지 않는데 한도가 뭐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네. 그 100만 원을 은행에서 부채로 인식을 하는 건가요? 크레딧 카드는 쓰지 네. 않더라도 있는 것 자체를 부채로 봅니다. 네. 그리고 그 크레딧 카드 자체가 론 금액을 이제 바로 캐패시티를 네. 잠식해버리는 예, 그런 현상을 초래하게 되니까 그럼 굳이 필요 없는 크레딧 카드는 대출 받기 전에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제 생각 같아서는 미리 정리를 알아서 한다기보다는 네. 예, 인터뷰를 하시면서 예,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를 하시고 먼저 예, 확인하고. 그러니까 저는 크레딧 카드를 무조건 없애야지 론이 잘 네. 나온다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적정한 부분에 크레딧 네. 카드는 또 필요할 때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또 뭐 무조건적으로 없애라 하는 것보다는 예, 뭐 크지 않은 범위에서 네. 영향을 크게 안 주는 그런 크레딧 카드 리밋이면 그냥 계속 쓰시고 예, 거기에 맞게 론을 받으시는 것도 방법이고 예, 이제 카론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그리고- 초기 상담 그 단계에서 이제 브로커님이 설명을 해주시겠네요. 그때 인식을 그렇죠. 이해를 예, 하고 이제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네. 이제 상담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네.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크레딧 카드와 카론에 대한 그런 라이어빌리티에 대한 이슈가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미리 이제 론을 진행하기 전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것들은 요즘 또 이 라이어빌리티 부분 이외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생활비 영역이 되겠습니다. 아, 생활비요. 생활비 영역은 참 한마디로 정의를 하기는 좀 힘들어요. 이것도 은행에서 어떻게 보느냐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뭐 팁을 말씀드리면 네. 경우에 따라서는 네. 은행을 피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예. 은행을 피하는 은행을 것도. 네. 굳이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네. 까다로운 은행을 피하고 네. 수월한 은행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 네. 생활비 영역은 어느 정도 이제 네. 시간이 주어지면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네, 미리 네.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네. 이제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뭔가를 설명해 주시면 이런 부분은 제가 그런 부분들을 뭐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정리를 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더 좋게 보일 수 있는 방법 개인에 결국 맞춰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그 본인의 그 네. 대출 금액과도 영향이 있는 부분이긴 하니까 네. 그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에 맞춰서 상담을 네. 해주시면 그때 맞춰서 네. 생활비를 줄이는 것도 네.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언급드리고 싶은 것은 네. 간혹 이제 80% 이상 빌리게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LMI 딜이라고 하는데 이제 LMI를 내시게 되는 영역으로 가시는 거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분들은 세이빙 히스토리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이게 이 세이빙 히스토리 부분이 준비가 안 돼서 론을 네. 바로 진행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단순히 세이빙 네. 그러니까 뭐 통장에 얼마의 돈이 있다 이거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거는 은행 팔러시하고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니까 미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염두에 두시고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럼 세이빙 히스토리라는 게 뭐 한 달에 주기적으로 뭐 이렇게 얼마씩 그런 부분도 포함이 모으는- 됩니다. 아, 그러니까 네. 많은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네. 정의는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또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네.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상황을 네. 같이 파악해 보는 게 또 필요한 것이죠.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질 네. 수 있구나.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첨언을 하자면 간혹 손님들 중에는 이제 당장에 이제 호주 계좌에는 이제 목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한국에서 목돈이 마련되어 가지고 이 돈을 급하게 가지고 와서 집을 사시려고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이 충분히 많아서 LMI를 굳이 내지 않는 딜로 갔을 때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간혹 뭐 한 10% 정도의 돈을 한국에서 가지고 와서 그 나머지 돈을 론으로 충당하면서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제 어프로치 자체는 이제 접근 방법 자체는 괜찮은데 이 경우에 이제 간혹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은행에 증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목돈이 들어오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세이빙 히스토리와 연관지어서 그런 부분을 미리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그럼 상환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뭐 원금만 갚는가? 원금만 갚을 수는 없겠죠. 예. 원금 플러스 이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자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자만 상환하는 론이 있습니다.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보통 저희가 30년 론을 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자만 내는 경우에 30년 전체를 이자만 내는 걸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이자만 내는 경우에 뭐 1년 동안 이자만 내겠다. 1년 이게 동안. 한국말 하면 거치가 되는 거죠. 네. 거치 기간이 되는데 뭐 1년 동안만 이자를 내겠다. 2년 동안 이자를 내겠다. 최장 5년, 경우에 따라서 10년 이렇게 5년에서 10년 되기도 합니다. 그럼 경제 상황이 너무 힘들다. 그럼 일단 이자만이라도 내는 게 이제 그렇게 네. 접근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또 뜻대로 안 되는 될 수도 경우도 있구나. 있습니다. 이게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 가서는 또 내가 얼마를 빌리느냐의 계산에서도 또 이제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는 그렇게 이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론이 있고 인트레스트만 이자만 갚는 론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보통 은행에서 이제 접근을 이제 저희가 은행 상품을 접근을 할 때는 이제 이게 절대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온아큐파이드에 대해서는 원금 이자를 갚는 론으로 시작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인트레스트 온리로는 은행에서도 온아큐파이드 론
네. 본인의 이제 자가 하우스 집을 사는 경우에 있어서는 네. 예, 잘 이제 저 은행에서 이제 그 인트레스트 온리를 주는 것을 좀 꺼려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네. 근데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를 사시는 경우에는 예, 인트레스트 온리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인베스트먼트는 그렇게 가능하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은 인베스트먼트 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출 금액에 따라서 혹시 이자율이 변하고 그러나요? 뭐 예를 들면 대출 금액을 뭐 80% 이상 빌린다. 그 경우 그리고 90% 이상 빌린다. 그 경우 혹시 뭐 이자율이 다르게 영향을 미치거나 네. 요건 대출 금액만 볼 것은 아니고요. LVR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집값 대비 론의 비율 요걸 같이 봐야지 됩니다. 예, 대출 이제 물론 은행 입장에서 보면 네. 예, 론을 많이 빌려 가시는 분한테는 이율을 상대적으로 조금이라도 낮춰주려고 하는 경향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집값 대비 론의 비율이 낮은 경우에 또 이율을 낮게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출 금액이 높고 이 네. LVR이 높아버리면 네. 오히려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가지를 다 만족해줘야지 네. 낮은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율을 낮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출 금액이 높지만 네. 예, 그 론 집값 대비 론의 네. 비율 LVR이 낮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네. 낮은 이율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집값이 굉장히 비싼 집값에서 디파짓 높게 디파짓을 많이 하는 경우가 해서 되겠죠. 예. 대출을 받으실 경우면은 LVR이 낮게 되니까 그러면은 이율이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더 되겠습니다.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을 받을 수가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디파짓 이제 20%가 없는 경우에 무슨 보험을 은행을 위해서 가입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그 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랜더스 모기지 인슈어런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LMI라고도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말씀하신 대로 20% 디파짓이 준비가 안 되신 분은 결국 80%론 이상을 받으셔야 되는데 집값 대비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이걸 아까 앞단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LMI 딜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보험을 가입을 하라는 것이 이 대출을 받는 사람을 위한 보험이 아니라 은행을 위한 보험을 대출을 받는 사람이 들게 합니다. 예, 그 비용을 대출을 받으시는 분한테 네. 전가를 시키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 부분이 LMI가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첫 주택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 20% 디파짓이 없을 때 혹시 뭐 이렇게 할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20%가 준비가 안 되신 경우에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이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네. 이 모기지 인슈런스 자체도 은행들마다 약간의 그 차등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적게 내는 은행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뭐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한 경우 이제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서 네. 세인조지에서는 네. 이 모기지 인슈어런스 자체를 네. 85%까지 빌리시는 분들한테는 면제를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면제라기보다는 네. 할인을 해주는데 네. 이게 세인조지에서는 $1만 부과를 하고 와, 있습니다. 거의- 고객분들. 그러니까 거의 안 내는 면제네요. 면제죠. 면제인데 네. 표현을 할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예, 네. $1를 부과를 하기 때문에 퍼스트 홈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시면 상당한 세이빙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좋은 정보네요. 그 네. 외에 이 퍼스트 홈 바이어가 아닌 경우에더라도 네. 특정 직업군에 계신 분들은 90%까지 론에 대해서는 모기지 인슈런스를 면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은행마다 네. 있습니다. 네. 주로 특정 직업군이라 하면 주로 많이 회자되는 직업군들이 그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료계. 의료계라고 해서 꼭 닥터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직업들이 많잖아요. 네. 의료계. 요건 은행마다 조금씩 범위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어카운턴트 분들, 그 다음에 로이어들.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네. 모기지 인슈런스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제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주 거래를 이용할 때 거기서 대출을 받으면은 이제 할인을 해주거나 하는 혜택이 있는데 혹시 호주도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손님들을 상대해 본 경험으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존에 거래를 하시던 은행에서 뭔가 더 좋은 특히 이율이 되겠죠. 낮은 이율을 좀 더 낮게 받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렇죠. 네. 근데 많죠. 이제 주로 첫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이렇게 접근하는 거를 굳이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을 진행을 할 때는 지금 현재 주거래은행이 어디든지 간에 그 거래은행 자체도 같은 동일한 선상에 놓고 뭐 이율을 뽑아낸다든지 론 금액을 산정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 여러 은행을 먼저 비교해보는 비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는 현재 거래하고 있는 은행보다 더 이율이 좋은 은행, 더 많이 빌릴 수 있는 은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정하고 접근을 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간혹 대출 은행에서요 집 구매 가격보다 언더 밸류에이션을 해주는 데가 있다. 은행마다 뭐 그런 게 있다. 그런 경우도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밸류에이션 자체는 대출을 진행하는 은행하고는 무관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론 자체는 특정한 은행을 선정을 해서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은 맞지만 밸류에이션 자체를 은행에서 직접 진행을 하지는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 밸류에이션 신청 자체를 은행에 하더라도 은행에서는 그 밸류에이션 진행을 밸류에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 다시 넘기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전문 실제로 기관에서. 어떤 은행이 밸류에이션을 낮게 준다, 어떤 은행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준다가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첫 주택 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을 위한 정보 공유를 했고요. 좋은 정보 정말 감사합니다. 네,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영상을 만드는 저희들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즈니 부동산 아카데미 변영인 네, 브라이언 킴입니다. 감사합니다.